여러분들은 만화를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나요? 결국 그런 만화뿐 아니라 일반적인 만화에서 역시 말입니다.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작품의 세계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매력적인 캐릭터의 설정 아니면 컷 연출 등이 될 수도 있을 테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없잖아 있는데, 물론 그림체를 다 뛰어넘는 원펀맨 오리지널 같은 작품도 있기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림체가 안 좋으면 선뜻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아야 먹기도 좋다. 특히나 이런 그림체는 캐릭터 간의 감정 표현이 중요시되는 수뇌물 작품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수뇌물 작가들 중에선 정말 깔끔한 그림체를 가진 작가들이 많단 말이죠. 허나 그런 작가들도 처음부터 완성형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었으니,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깔끔한 그림체를 가진 총 3명의 수뇌물 작가들의 그림체 변천사를 알아보자면, 첫 번째 작가는 스타킹 작가로 불리우는 그란데 작가입니다. 본 작가의 대표작은 겉과 속이 다른 여친 만화, 그리고 서서히 음도가 낮아지는 음침캐 여대생 만화 등이 존재하죠. 일단 본 작가의 과거 그림체를 보기 전 현재 그림체의 큰 특징이라 하면 아무래도 스타킹 작가라고 불리듯 스타킹 묘사에 큰 공을 들이는 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큰 특징은 없으니 그럼 바로 과거의 작품들을 보면 현재 그림체의 느낌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일단 확실히 스타킹 묘사는 물론이고 인체 비율 역시 상당히 망가진 모습인, 툭 까놓고 말하면 조금 어린 시절의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도 그랬게 제가 본 작가의 나이를 잘 모르긴 하지만 애초에 본 작품은 2010년에 그려졌고 현재는 2024년이니 횟수로만 14년이면 진짜 어린 시절에 그랬으면 하죠. 만약 본 작가가 저처럼 2000년생 치면 당시에는 11살, 만으로는 10살로 아직 중학교를 들어가긴 개뿔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문턱을 이제 막 밟을 그런 나이였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그림의 명암 처리 및 비표현을 조금 보고 있자면 당연실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순 없겠지만 정말 최소 조금의 가닥은 잡힌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지 이후 작품들에서 스타킹의 세세한 데니아 표현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무튼 본 작가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있자면 정말 노력의 천재라는 생각이. 두 번째 작가는 야키토마토 야키토마오크 작가입니다. 본 작가의 대표작은 하루에 대례가 하나씩 늘어나는 츤데레 소녀, 그리고 얀데레 여자친구 만화 등이 존재하죠. 본 작가 역시 현재 그림체의 큰 특징을 보고 가자면 아무래도 시선을 따라가는 깔끔한 투시 앵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컨대 이전 장면에서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오니 손에서부터 시선이 따라가 로앵글로 부끄러워하는 캐릭터를 비추는 모습, 그리고 자신보다 큰 사람이 말을 걸자 상대방 얼굴 쪽에서부터 하이앵글로 캐릭터를 잡아주는 모습 같은 걸로 말이죠. 여튼 현재는 이런 잘 다져진 실력을 가졌다면 과거의 작품은 어땠을까? 과거 작품들을 살펴보자면 뭐랄까, 그래도 기본기는 잘 잡힌 모습이며 그 야키토마토 작가 특유의 향은 풍기는 등 스타일 자체는 비슷한데 허나 뭔가 다르단 말이죠. 살짝 토마토향 첨가에 가까운 그런 느낌. 그래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과거에나 현재와 달리 선이 좀 더 얇은 느낌의 그 머리통 크기가 조금 더 커서 그랬던 게 아닌가. 아무래도 현재 그림을 보면 선이 굵어지니 캐릭터가 부각되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 머리통이 좀 더 짧아지니 과거 그림에 비해 눈과 입까지의 거리가 좁아져 데포르메라고 하던가요? 약간 더 그림이 귀여운 느낌을 주게 되지 않았나. 마지막 작가는 야마모토 소이치로 작가입니다. 본 작가의 대표작은 요오망한 캐릭터의 근간을 다졌다 해도 무방한 장난을 제치는 타카기양, 그리고 리버스 타카기양으로 불리우는 그래도 아유모는 다가온다 등이 존재하죠. 일단 본 작가 역시 현재 그림체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을 보고 가자면 아무래도 큰 맞박에 더불어 동글동글한 귀여운 그림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거 작품들을 살펴보자면
현재 그림체와 비슷한 점이라곤 눈, 코, 입에 사람의 형태라는 거 말곤 거의 없는 모습으로 무슨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태생의 디스토피아 그림만 주구장창 그리던 무명의 모더니즘 작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기괴한 그림체인데, 진짜 이런 그림체로 서스펜스 스릴러 작품 하나 그렸으면 대박은 모르겠고 한 48서 출하당하며 소중박은 쳤을 것 같은 그런 그림체가 아닌가. 허나 아쉽게도 이런 강렬한 그림체는 본 작가가 2012년에 겟산에서 순회 단편 연애편지로 데뷔를 하게 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만약 본 작가가 잔잔한 일상물이 아닌 조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러한 작품으로 데뷔했다면 과연 만화판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조금은 궁금하긴 하네요. 여튼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등장했던 작가들 중, 아니 더 나아가 그림체에 큰 변화가 있던 많은 작가들 중에서도 본 작가의 그림체 역변이 가장 놀랍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역변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손혜 작가 3명의 그림체 변천사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충 이쯤에서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림체가 정말 역변한 작가들, 오늘은 손혜만 다루긴 했지만 손혜뿐만 아니라 여느 장르에서든 있다면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까지 갱생하고 돌아온 르서였습니다.